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 2009년 1월 20일. 미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엔 갈 길일 틈이 없었다. 워싱턴 DC 역사상 최대 인파였다. 전 세계 눈이 집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위기 탈출법을 제시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 That we are in the midst of crisis is now well understood. Our economy is badly weakened, a consequence of greed and ir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some, but also our collective failure to make hard choices and prepare the nation for a new age. Homes have been lost, jobs shed, businesses shuttered. Our healthcare is too 버락 costly. 오바마가 Our 짊어져야 할 schools 짐은 fail too 누가 many. 봐도 엄청난 것이었다. 왜 이런 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죠.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물려받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시장이 얼어붙어서 돈이 거의 돌지 않았고 연말이면 실업률이 두 자릿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돌았어요. 1982년 이후 처음이었죠. 2차 대전 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엉망이었죠. 오바마는 조각난 미국을 통합하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For everywhere we look, there is work to be done. The state of our economy calls for action, bold and swift, and we will 오바마 act. 취임 이전에도 미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했다. We will build the roads and bridges, the electric grids and digital lines that 오바마는 feed our 재정 지출의 commerce 폭을 더 and bind us 확대하겠다고 together. 밝힌다. We will harness the sun and the winds and the soil to fuel our cars and run our factories. 재정 And we 지출을 will 확대하기 위해서는 transform our 한 가지 schools and 문제를 colleges 풀어야 한다. and universities to 돈을 meet the demands of a 어디서 new age. 끌어올 것이냐라는 문제다. All this we can do. All this we will do. 그 해답을 준 이방은 오바마의 취임식이 열린 의사당 계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미 재무부 경매실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는 곳이다. And consistent with recent four-week bill auctions, contacts have cited broad demand across blocker participants for short-term 제작진이 treasury 이곳을 debt. 찾아간 날 Even amidst, 미 정부는 you know, the notable increase 670억 of 달러의 the 채권을 budget 경매에 for 붙이고 the 있었다. bill. 미 연방 정부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Are there any questions or comments? No, thanks. Nothing here. 일반 가정처럼 정부에도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한 해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죠. 재정 적자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되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독립 이후 축적된 재정 적자를 모두 더한 것이죠. 규모가 엄청나죠? 네. 돈을 빌려준 건 대부분 외국 정부와 개인입니다. 사우디, 중국, 일본 등이죠. 미 정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세금을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욕심이 지나칩니다. 세금은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해요. 정부 투자나 복지 예산은 자꾸 늘리라고 요구하는데 비용을 부담할 생각은 없죠. 이전에도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했다. 오바마가 취임하던 날 미국의 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은 상태였다. 미국인 한 명이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의 빚을 진 것이다. 빌린 돈이 없으면 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적선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저축액이 미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국채를 국제 시장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럼 은퇴연금도 못 주고 저소득층한테 의료 혜택도 못 줍니다. 손을 놔야 하죠.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Now,
There are some who question the scale of our ambitions, who suggest that our system cannot tolerate too many big plans. 물론 오바마도 빌린 돈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장기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건 안다. 이런 상태는 지속될 수 없어요. 외국에서 빌린 돈으로 정부 살림을 꾸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유럽, 중국, 일본이 빌려주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 백악관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 정도로 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오바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채무를 짊어지고 미국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의무를 떠맡았다. 백악관을 떠나는 부시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연방 재정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오명이다. (2001년) 부시가 물려받은 미국은 8년 후와 완전히 달랐다. 부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재정을 물려받은 미국 대통령이었다. 전임자 빌 클린턴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2001년 미 정부의 재정은 4년째 흑자를 기록했고 향후에도 흑자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부시가 내건 경제 부문의 선거 공약 1번은 감세였다. Enough is enough, folks. It's time to give our folks some tax relief in America. 부시는 전임자가 물려준 재정 흑자를 미국인들한테 돌려주고 싶어 했고 그 방법으로 감세를 선택했다. We always have got to remember whose money it is we're talking about. It's not the government's money. It's the people's money. 새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선거운동 때 공약대로 상당했던 재정 흑자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감하게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나친 감도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죠. 취임 석 달 만에 부시는 10년이나 검토만 계속해왔던 포괄적 감세 법안에 서명했다. 1조 3천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었다. 부시가 처음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1조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었는데 그 혜택은 주로 부자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전 그게 부시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갈지 보여준 방향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정책이 비판적이군요. 네. 이유가 뭐죠? 부시는 정치 논리를 경제 논리 앞에 뒀습니다.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이 상충하면 늘 정치적인 이익을 택했죠. 레이건이 공화당의 지향점을 제시한 80년대 이후 감세는 늘 미국 보수파의 정치적 무기였다. 레이건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폭의 감세를 밀어붙였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와 감세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레이건은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레이건이 재임 첫 해 세금을 확 깎아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시 엄청나게 세금을 올렸어요. 감세 폭이 너무 커서 재정 적자가 급격히 불어나자 레이건은 감세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 폭의 세금 인상 중 하나도 단행했다. 부시는 한 번도 기습적으로 세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 클린턴의 전임자 아버지 조지 부시를 보며 정치 감각을 연마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 후보였던 아버지 부시는 이런 연설을 한다. Congress will push me to raise taxes and I'll say no, and they'll push and I'll say no, and they'll push again and I'll say to them, read my lips. No new taxes. 이 연설로 그의 세금 정책은 결론이 나버렸다. 재임 2년 만에 부시는 심각한 경기 위축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한다.
재정 적자를 메우고 부채를 줄이려면 세금 인상이 필요했다. These are the times that try men's souls. There's a cancer gnawing away at our nation's health. That cancer is the budget deficit. Year after year, it mortgages the future of our children. 세금 신설은 없습니다. 그 말을 믿었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It's time to end the talk about the deficit. 하지만 세금을 올리더군요. And it's time, I think past time, to put the interest of the country first. 공화당의 기본을 저버린 정책이었어요. 레이건이 제시한 공화당의 나갈 길을 아버지 부시는 무시했죠. 아버지 부시는 다음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한다. I just called Governor Clinton over in Little Rock and offered my congratulations. And Jim Baker. 1992년 아버지가 패배를 인정할 때 아들 부시는 바로 옆에 있었다. 아들이 깨달은 바는 분명했다. 공화당과 감세는 동일한 점이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아들 부시는 생각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왜 필요해? 유권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캐캐묵은 구시대적 덕목으로 봤죠. 자기 세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지 부시의 실패를 보고 배운 교훈을 잊지 못한 겁니다. 당의 핵심 지지층을 흔들지 마라. 진짜 보수파는 세금을 싫어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죠. 아들 조지 부시의 취임 8개월 후 여객기들이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충돌하고 펜실베니아 들판에 추락한다. Industrial average down 14%. Heading into war and recession. 9.11 테러는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 15,000 jobs last month. 부시의 감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굳건했다. 2000년만 해도 재정은 흑자였습니다. 경기도 좋았고 운영도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대규모 감세가 시행됐는데 돌아보면 실수 아닙니까? 아니요. 재정 흑자가 사라진 원인은 감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9.11과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11 테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크게 바꿔놓았죠. 물론 미국 경제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불안 요소들이 산적한 가운데 부시는 전쟁을 일으킨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전쟁엔 돈이 든다. 부시는 장기적인 경제 문제가 닥친 걸 알고도 감세와 복지 확대를 약속했죠. 재정 흑자가 적자로 전환된 걸 확인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선에 성공한 부시의 경제 고문은 앨런 허바드였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구한 이유 중 하나였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출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뿐이라고요. 세금이 줄면 재정 적자가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알릴 수 있고 정부는 세입에 맞춰 세출을 줄이게 되죠. 워싱턴에선 이걸 소위 야수 굶기기라고 부른다. 세입을 줄이면 정부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야수 굶기기는 레이건 시절부터 채택된 공화당의 전략입니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세출도 준다는 얘기죠. 문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세출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연금, 의료비, 군대, 치안 등의 서비스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감세로 세입이 줄어들면 흥청망청 돈을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감세를 좋아하는 공화당도 세출을 줄이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출을 줄이지도 못하고 조금만 늘리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경험적으로 볼 때 야수 굶기기는 오류입니다. 세입을 줄이고 세출은 늘리는 게 가능해 보일 수는 있어요.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되니까요. 미 국채의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시의 감세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Somebody told me the funniest thing. They said there's some in Washington saying that the tax cut caused the recession. I don't know what economic textbook they're reading. The best way to come out of a recession is to say to the small business person, we'll let you keep your own money. When we cut taxes on all rates, we said to the sole proprietor or the limited partner, it's your money, you spend it in order to expand the job base in America. There's going to be people who say we can't have the tax cuts, and I challenge their economics when they say raising taxes will help the country recover. Not over my dead body will they raise your taxes. 부시는 배당금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준다고 사방에 광고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아주 좋아했죠. 부시는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감세를 추진했다. We're confronting the outlaw regime in Iraq that is arming to threaten the civilized world. Even as we confront these dangers, you need to know, I know we have needs here at home, especially the need for a vigorous and growing economy. So I will continue to press the Congress to make tax cuts. 감세는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가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죠. 그러자 폴 오닐은 돈이 많이 드는 전쟁이 코앞인데 지금 감세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닐은 부시의 첫 번째 재무장관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부터 시행될 새 감세법을 추진하고 있었고 전 그게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물론 그야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2002년 11월 해임당했을 때 저는 후련했어요. 옳지 않다고 보는 일에 동참하고 의회에 가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옹호하는 게 싫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생각이 옳았고요. My fellow citizens, at this hour,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미국의 전선은 2개로 늘어났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면 예전 미국인들은 그래, 중요한 일이니 비용을 대야지. 다른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더 내자라고 했죠. 린든 존슨도 베트남전 전쟁 비용 때문에 세금을 올렸어요. 하지만 부시는 아니었죠. 전쟁 중에 감세 정책, 그것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건 미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시작한 건 이 세대인데 그 부담은 다음 세대한테 떠넘긴 것이니까요. 달리 말해 중국한테 돈을 빌려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쟁 비용을 아이들한테 미룬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규모 전비로 인한 재정 적자의 부담을 국민들한테 알리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바로 밀려났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이던 레리 린지였습니다. 린지는 이라크전에 돈이 많이 들 거라고 했죠. 500억 달러 정도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죠. 지금 돌아보면 500억 달러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돈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정직하게 의견을 밝혀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관리들은 알게 됐어요. 전비를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넣겠다고 했죠. 추경 예산은 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비 계산에서부터 편법이 도입됐던 겁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거죠.
부시의 두 번째 대규모 감세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왔다. 공화당은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를 막는 데 필요한 상원 60석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은 조정이란 편법을 찾아낸다. 조정을 통하면 51표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조정은 보통 적자 감축에 이용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평소처럼 60표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화당은 그 방법을 써서 감세안을 통과시켰어요. 일종의 트릭이군요. 예, 원래는 60표가 필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쓴 거죠. 똑똑한 법학자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상원 의장은 원래 부통령이 맡게 돼 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and the conference report to accompany HR 2 to 미국 provide for 역사상 가장 큰 reconciliation 규모의 is 감세 agreed. 법안 중 하나는 체니 부통령의 투표에 따라 상원을 통과했다. 두 개의 전쟁, 두 번의 대규모 감세법,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에도 부시 행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And now I'm honored and pleased to sign this historic piece of legislation,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메디케어 파트 D란 이 법의 골자는 처방약 보조액을 크게 늘린 것이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하는 미국의 노령자 대상 의료 보험이다. 은퇴연금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에 표바친 노인들이 열광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메디케어가 처음 도입된 60년대 약제비는 보험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약제비는 최대 지출 항목이 됐습니다. 처방약 보조액을 늘리라는 요구는 예전부터 존재했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걸 감당할 비용이 없었죠. 부시 행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D 법안을 밀어붙였다. 미 의회에선 지루하고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Shame on the Republican Party for turning its back and releasing a torrent of red ink and creating an all-new massive federal entitlement. 막대한 비용에 공화당 의원들도 당혹했다. This bill was written by and for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No competition whatsoever. 민주당은 제약 회사들을 비난했다. Who is going to provide the prescription drugs? The chocolate chip cookie company? Give me a break. Shame! Shame! Shame on this Congress for betraying our seniors and ramming this bill through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I yield 표결은 back. 오전 6시에 끝났다. No wonder they want to do this at 2 o'clock in the morning. 법안은 5표 차로 통과됐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왜 그런 큰일을 했을까요? 정치 논리죠. 무슨 뜻이죠?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율이 제일 높은 층이 5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노인층한테 약한 거죠. 노인층을 위한 예산이 엄청난 것도 전부 그 때문이고요. 메디케어 파트 D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2002년 공화당이 주도하던 하원이 페이고 원칙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페이고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아버지 부시와 민주당이 주도하던 하원이 도입했다. 아버지 부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때 도입된 게 바로 페이고 원칙이었어요. 페이고는 감세 법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세출을 발생시키기 전에 재원 확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2002년 기한 만료로 폐기됐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페이고가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방약 보조법도 그랬죠. 그걸 생각해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생각했지만 재원을 못 찾았어요.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했는데 그건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못했죠. 부시 행정부는 그걸 해냈다. 페이고 원칙이 폐기된 덕분에 메디케어 파트 D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최대 8조 달러로 추정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냥 법을 통과시켰죠.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약값을 대주고 그 돈은 빌려서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약값 부담은 이라크 전 전비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라크 전은 언젠가 마무리되지만 처방약 보조는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 연방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는 없다.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노인들은 자동으로 처방약 보조법의 수혜 대상이 된다. 물론 혜택을 받게 된 노인들은 기뻐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메디케어 파트 D는 2009년에만 600억 달러의 예산을 삼켰다. 시간이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D로 인한 정부 지출이 아마 더 커질 거예요.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는 자꾸 늘어날 테고 정부는 보험 예산에다가 은퇴 연금까지 같이 지급해야 할 테니까요. 메디케어 파트 D는 부시의 법안 중 세출 규모가 제일 컸다. 그런 법은 수십 개나 됐다. 자임 5년째까지 상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었고 부시는 대규모 세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일부에선 부시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낭비벽이 심한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다. 6년간은 재앙이었어요. 세출 법안들이 나올 때마다 당혹스러웠죠. 저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낮은 세금, 민영화를 얘기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하는 일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축소 재정,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은 정부의 팽창을 막지 않았고 재정을 낭비했어요. 부시는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상당한 재정 흑자는 어느새 막대한 재정 적자로 바뀌어 있었다. 미국은 계속 돈을 빌렸다. 부시 자신이 생각하는 업적은 경제가 아니라 두 번째 9.11이 없었다는 것, 미국을 지켰다는 점일 겁니다. 부시한테는 그 사실이 중요하겠죠. 번영을 구가할 기회를 놓치고 지금 같은 어려운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날 버락 오바마는 모든 미국인들의 기대감 속에서 영부인과 춤을 췄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오바마가 약속했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이튿날 오바마는 첫 번째 경제위기 대책회의를 연다. 그의 경제팀이 몇 주나 준비한 위기 대응책은 대규모 감세와 세출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이었다. 취임 당시 재정 상황은 엉망이었고 경기도 심각할 정도로 위축돼 불황이 올 거라는 우려까지 대두됐죠. 오바마는 그런 미국을 물려받았습니다.
There are new numbers out today that tell us the housing market is in dismal shape. Here's today's claim to Commerce bleakness. Department said new 20,000 jobs cut at Caterpillar, 8,000 jobs President cut by Obama went to Sprint. Capitol Hill to make a pitch to the Republican minority. 금융시장은 휘청거렸고 증시도 곧 무너질 것 같았고 은행들의 상황도 엉망이었습니다. Grim financial numbers got Last week, even worse. unemployment claims hit Last 3 months 26-year have 기업들은 마구 직원들을 해고했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돈을 쓰지 않았어요. Economists predicted the numbers would be bad, but this is even worse than expected. 연방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Good evening, everybody. Please be seated.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for our budget crisis right now is to make sure that the economy doesn't continue to tank. And that's why passing the economic recovery plan is the right thing to do, even though I recognize that it's expensive. Look, I would love not to have to spend money right now. This notion that somehow I came in here just ginned up to spend $800 billion, that wasn't how I envisioned my presidency beginning. This is a skunk. This bill stinks. 오바마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는 워싱턴 정계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당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Republicans spent too much of your money. Guilty as charged. This is not the solution. The government can't solve this problem. The American people have to solve it. And the way they can 연방 solve it 정부의 is if we 역할과 allow that the 세입 people 세출 문제를 두고 money 또 that they earn. 공방이 It has to 벌어졌다. work. Obviously, Republicans, we've got ideas that lowering tax rates and allowing people to keep more of what they earn will allow them to spend that money, invest that money, or save it, all of which are good for the economy. We've got to cut spending, and we need to cut taxes. That's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I value the constructive criticism, but don't come to the table with the same tired arguments and worn ideas that helped to create this crisis. 공화당한테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해도 공화당은 칭찬을 받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 측이 건설적인 동반자가 되길 거부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잘못되길 바란다고요? 아니요.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건 아닙니다. 표를 보태서 대통령의 법안을 통과시켜도 돌아올 게 없다는 거죠. The clerk will call the roll. Mr. Akaka, Mr. Alexander. 표결 결과 오바마의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하원 의원은 1명도 없었다. The nays are 183. The conference report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아마도 경기 부양 법안이 오바마한테 남긴 교훈은 4천억 달러의 감세안을 안겨줘도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은 뒤에도 오바마가 비슷한 경기 부양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겠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깎고 복지 혜택과 세출을 늘리는 법안도 싫다는 사람들이 증세와 세출 억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파적 이익을 초월해서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 부양안에 서명을 할 즈음 미국의 부채는 7,870억 달러 더 늘어나 있었다. 그 후엔 주택 소유주, 자동차 회사,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달러가 투입된다. 미국은 지금도 심각한 경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여파가 어떨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 정부는 역사가 남긴 교훈에 따라 불경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 지출을 늘리며 천천히 빚을 갚는 수밖에 없죠. 2009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를 넘길 걸로 예상됐다. 실제로 적자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였고 국가 채무는 13조 달러에 육박했다. 경제학자들이 더 걱정한 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채무 액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건 아니지만 견딜 순 있죠. 그렇습니다. Madam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 미국인들한테 진실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하죠. 최악의 상황은 연방 재정의 붕괴입니다. 미래를 위협하는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해요. We have lived through an era where too often short-term gains were prized over long-term prosperity, where we failed to look beyond the next payment, the next quarter, or the next election. The surplus became an excuse to transfer wealth to the wealthy instead of an opportunity to invest in our future. And all the while, critical debates and difficult decisions were put off for some other time on some other day. Well, that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and the time to take charge of our future is here. Now is the 미래는 time 불확실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세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약 7,800만 명의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해서 62세를 넘기며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때쯤엔 모두들 65세가 돼 메디케어 가입자가 될 예정이고요. To preserve our long-term fiscal health, we must also address the growing cost in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25년 전쯤 전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연방 재정을 집어삼키는 쓰나미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쓰나미가 지금 와 있죠.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현재 미국은 연방 재정의 40% 정도를 복지 프로그램인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투입한다. 하지만 미 의회 예산처는 앞으로 25년 동안 이 부문 세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나면 다른 정부 정책에 쓸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지경이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정부가 국민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예요. 은퇴연금도 문제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을 테니 진짜 큰 문제죠. So I ask this Congress to join me in doing whatever proves necessary. 어쩌면 좋을까요? 연방 정부가 다른 사업을 다 접어야 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미국인들은 실상을 잘 모릅니다. The crushing cost of healthcare. 취임 5주 만에 오바마는 승부수를 던졌다. I suffer no illusions that this will be an easy process. Once again, it will be hard. 오바마는 건강보험 개혁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고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Long enough. So let there be no doubt. Healthcare reform cannot wait. It must not wait, and it will not wait another year. 변화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민간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꺼내든 걸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은 정부 재정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며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당장은 정부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 최대 골칫거리인 건강보험 문제를 꺼내 서서히 손을 보려는 겁니다. President Obama sends his first budget to Congress today.
연두교서 발표 이틀 후인 2009년 2월 26일, 오바마는 2010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1 trillion. That is the size of the budget for next year, the largest in history, being sent Would take America in a fundamentally new and direction. ambitious and costly programs for the environment, education, and health care. 건강보험 개혁의 1단계 핵심 사업엔 6,3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He wants to cut back on Medicare spending while putting hundreds of millions President toward Obama's 10-year universal spending health plan coverage. sets aside more than $600 billion as a down payment on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의 경제팀은 건강보험 개혁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록이죠. 피터 오르작은 백악관 예산국장이다. 미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용이 지난 40년과 같은 속도로 향후 40년간 상승하면 지금의 GDP 5%가 2050년엔 20%가 됩니다. 그러니 돈을 아끼려면 여길 손봐야죠. 건강보험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그 예산안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익 집단과 정치인들의 논쟁은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오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2009년 3월 오바마는 이들을 만난다. The greatest threat to America's fiscal health is not Social Security, though that's a significant challenge. It's not the investments that we've made to rescue our economy during this crisis. By a wide margin, the biggest threat to our nation's balance sheet is the skyrocketing costs of health care. It's not even close.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야. 세금을 올리든지 보험 혜택을 축소하든지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해법이 없어.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 비용 중에서 가입자한테 혜택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바마는 건강보험을 거듭 강조했지만 예산안의 규모가 크고 그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었다. There is no fiscal restraint in this budget. Looks like someone's cooking the books to hide. If we did nothing, the deficit would drop faster than it is in this budget. It's a legitimate concern for members of Congress here,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that this level of debt is unsustainable in the long term.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더 빨리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면 2017년 미국의 부채는 국내 총 생산까지 초월한다. 1947년 이후 없었던 일이다. 2019년의 채무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23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 채무가 걱정이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미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국가 채무를 늘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네. 미국의 국가 채무는 엄청나지만 적자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첫 번째, 전쟁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적자 재정이었지만 그 점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째 이유는 심각한 불경기입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는 8년 뒤에 2배가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야죠. 네. 당연한 비판입니다. 저도 오바마 정부가 더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위 1%만이 아니라 미국인 대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은퇴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많은 혜택을 바랍니다. 은퇴연금, 메디케어의 혜택이 늘길 바라죠. 하지만 세금은 싫어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 두려워하죠.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건
원래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낸 것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하니까요. 선심이 과했다고 해야죠.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좋아도 꺼내기 힘든 얘기입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 봐 겁을 내고 일자리를 잃을까 봐 겁을 내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지만 이제 선심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 고백해야죠. 오바마의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경기 부양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문제는 마치 먹구름처럼 이 경제 전문가들 위에 떠 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는 방구석에 가구 같은 게 됐습니다. 늘 그곳에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집값이 떨어지겠어? 상승 속도야 느려질 수 있지만 떨어지진 않아. 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다르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자 재정과 국가 채무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 찾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재무부 경매실. 미국은 오늘도 돈을 빌려오고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미국의 채무 규모에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다. 바로 다음 날 오바마는 미 국채의 안전성을 중국에 설명해야 했다. 2011년 1월 미국의 국가 채무는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600조 원을 돌파했다.